이어서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서 고성과 욕설이 섞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평산마을 집회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주민들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음의 피해가 얼마나 강력하길래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소음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소음에도 최고 소음도가 있고 등가 소음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최고 소음도는 그 순시치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피크치로 올라가는 소음을 얘기하고요. 등가 소음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균 소음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시간이면 4시간, 8시면 8시간의 소음도를 우리가 등가 소음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규정에도 다 있을 텐데 최근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 집회가 계속되면서 이게 소음 피해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집회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집회 소음 같은 경우는 주간은 86데시벨이고요. 야간은 80데시벨, 심야는 75데시벨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65데시벨 정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적인 카페가 한 60데시벨 정도가 되고요. 또 상권에서 나오는 소리가 한 70데시벨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계속 노출이 되면 상당히 짜증이 날 수 있는 소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65데시벨 그러니까 지금 시위대 같은 경우는 뭐 한 5분 정도는 크게 틀고 5분 정도는 또 작게 틀어서 이렇게 소음 평균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65데시벨이 지속되는 거랑 아니면은 80이랑 50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을 맞추는 거랑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좀 괴롭고 힘듭니까? 지금 지속적인 소음보다요 변동 소음이 일반적으로 더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음이 작을 때는 반응을 별로 안 하는데 소음이 피크치로 좀 올라가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작은 소음은 평균치라도 반응이 적게 되지만 또 변동 소음이 피크치로 올라갔을 때는 반응이 심하게 돼서 이게 변동 소음이 더 짜증이 나고 힘든 소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더 괴롭고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주민 10여 명 정도는 불면증 또 스트레스 증세를 보여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져요. 이게 어느 정도 소음이 지속되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한계치가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소음에 둔감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서 특별하게 기간을 언급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레벨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서요. 이 중간중간이라도 이제 소음에 노출이 안 되면 또 사람이 평정심을 찾고 또 소음의 스트레스에서 또 해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으로도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소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 65데시벨을 뭐 카페 소음 뭐 등등과 좀 살짝 비교를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서 느낄 수 있는 소음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게 한 80에서 90데시벨 정도가 되고요. 8, 9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 같은 데서 아주 시끄러운 경우가 한 100데시벨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80데시벨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우리가 난청으로 전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0데시벨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한 7% 정도가 난청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데시벨이라고 하면 75 이하로 노출이 돼야 그래도 난청이나 문제가 없는 소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75데시벨 이하. 그 현행지시법 물론 뭐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소음 한도가 학교 인근 등에서 주간 86데시벨 또 야간은 80데시벨 심야는 75데시벨 이 정도던데 이 기준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소음 노출 시간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 이제 데시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몇 시간 제한하고 있느냐를 따지는데 일반 이제 공장 같은 데는 90데시벨 이하의 8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고용부에서는 이제 산업법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사람이 느낄 때에는 크게 느낄 수가 있어서 이 소음 기준도 조금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음은 이제 3dB이 넘어가면 2배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3에서 5dB만 줄여도 인원이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dB 이하 정도, 뭐 70대 이하 정도가 돼야 저희는 적당하고 생각이 되고요. 예. 주간에도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보통 거죠? 주간 치면 예. 그 정도 돼야 뭐 이제 80 정도 데시벨 이하는 돼야 그래도 좀 덜 느끼는 정도가 되고 86dB은 상당히 크게 느끼는 정도가 돼서 그 정도 이하,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서 5dB 정도는 좀 줄여야 그 민원의 소지가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행에서 3에서 5dB 예. 정도를 더 줄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얼마 전에 선거 유세를 보면요. 확성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확성 장치의 데시벨이 제한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뭐 시끄럽다 이런 반응들 많은데 고층 아파트 위층에 사는 분들까지도 좀 시끄럽다 이런 반응들이에요. 확성 장치의 소음은 어느 정도 시끄러운 건가요? 이게 상당히 시끄러운 정도고요. 보통 아까 제가 공장 같은 데는 100dB 얘기했는데 이 정도 보통 100dB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음이면 상대방과의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음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노출 시간이 되느냐인데 그래도 100dB 정도면 한두 번 노출이 돼서 상당히 짜증이 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확성 장치 얘기가 나와서 또 추가로 드리는데 혹시나 이렇게 연설하는 소리랑 음악이랑 또 섞여서 많이 유세를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뭐가 더 귀에 많이 거슬립니까? 고주파 이제 주파수 대역의 음악도 이제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주파수 대역이 2000에서 5000Hz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 목소리도 하이톤이 있고 로톤, 중간톤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의 톤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음악도 잔잔한 음악이냐 좀 높은 그 고음 음악이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또 증폭이 되면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어서 그때 상황에 따라는 다르지만 그래도 소리와 음악이 같이 되면 이게 더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는 고주파가 더 귀에 시끄럽게 들려옵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증폭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0dB, 50dB이 합쳐지면 그냥 50dB로 들리는 게 아닌 건가요? 그게 더 크게 들리죠. 주파수 대역에서 같은 주파수 대역인데 이게 같은 위상일 때는 이게 두 개가 더 증폭이 돼서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더 크게 들릴 수가 있고 다른 경우는 또 은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쌓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소리가 소리를 잡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래서 공장에서 이제 음악 소리를 틀어놓으면 공장의 기계 소리가 적게 들리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증폭이 더 크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고주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시끄럽게 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풍력 발전 관련해서 저주파 소음 때문에 그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배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거든요. 저주파 소음은 어떤 건가요? 이 저주파 소음은 아까 주파수 대역이 한 100Hz 이하의 소음을 얘기하는데요. 100Hz 이하의 소음은 이게 파장이 길어져서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진동처럼 느껴져요. 웅웅 거리는 소리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초조, 불안, 뭐 두통 이런 압박감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이거는 또 아까 고주파는 아주 찡그리듯이 길을 아주 쏘는 듯한 그 음이라고 하면 이거는 밑에서 계속 웅웅거려서 아주 그 긴장감을 주는 그런 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귀에 뭐 달팽이관 같은 기관들 많이 막 얘기를 하는데 진동이 남는 겁니까? 그런 게 남아서 계속 이제 그게 끝난 뒤에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 소리가 언제 들릴까 긴장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명백하게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런 것도 데시벨로 측정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는 건가요?
데시벨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시벨을 얘기하는 건 예. 소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헤르츠라고 하는 거 저주파냐 고주파는 음이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네네. 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깨끗한 소리, 둔탁한 소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파 낮은 소리 가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마지막에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 깨끗하거나 둔탁한 소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음 피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음악 소리 같은 경우 피아노 소리는 깨끗한 소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칠판을 칙칙 긋는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귀에 거슬릴 수 있는 거죠. 음악 소리보다. 같은 크기여도 그런 면에서 더 거슬리는? 소음의 질도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주민분들 이번에 풍력 발전 그 배상 결정 나면서 풍력 발전도 이런 소음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신데 뭐 풍력 발전기 말고도 이런 소음을 유발하는 다른 시설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변압기가 있고요. 변압기에서도 소음이 변압기에서 발생하고 대규모 공장에서 송풍기가 또 있어요. 네. 이거 에어본 노이즈라고 하는데 공기 인제우에서 쏘는 송풍기도 있고 펌프도 있고 그래서 일정하게 회전을 하는 대형 기계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저주파 소음을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김포공항 이전 그 이슈도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음이었어요. 이 비행기 이착륙에 그렇죠. 따른 소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한 100데시벨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예. 가까이 이것도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 가는 건 120데시벨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건 90에서 100데시벨 정도로 보면 되고요. 예. 이 정도도 이제 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되는 소리, TV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정도가 되고요. 예,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난청이 생길 수 있는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 증세가 지속될 수 있는 소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는 이착륙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 인천국제공항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풀렸고요. 그거는 뭐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주거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가 없는 데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거고 주거지가 있는 데는 이제 심야에 제한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영종도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던데 그 정도 거리면은 상관이 크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한 대로 이착륙 대수에 따라서 주간하고 이제 심야하고 이 가중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를 둬서 소음을 이제 등가 소음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소음 기준에는 그 정도 거리 떨어지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건데 그래도 적은 소음이라도 계속 들려지면 신경이 쓰이는 거리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서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이 정신적인 불편을 호소한다. 뭐 교수님은 짜증이나 난청, 불안 같은 이야기,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실제로 의학적으로 소음과 우리 건강과의 상관관계도 밝혀졌나요? 그렇죠. 그 계속 뭐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높아갈 수 있고요. 난청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층간소음인데 층간소음도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성기 같은 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그 주민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전이가 될 수가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집회를 멈추기가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찰 관계자들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뭐 공장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인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소음 환경에서 계속되는 소음 환경에서 건강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그 지속된 소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잠시만이라도 이제 그 노출이 안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거하고 잠시 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이제 집회를 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8시간, 10시간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줄여서 어느 기준 밑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뭐 우리가 그쪽에 이제 어떻게 뭐 방음벽을 치든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 해줘야 될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방음벽이나 이런 시설을 해줘서
결국은 이제 소음원을 줄이든지 그거를 중간에 방음벽을 해서 전파 경로로 이제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주민들이 계속 이제 이어플러그로 귀마개를 뭐 귀덮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구조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주든가 하는 방법들. 뭐 제일 좋은 건 소음원 이런 시의 소음들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앞서서 그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소음이 섞였을 때 한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현상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은폐가 될 수가 또 있어서 매스킹이라고 될 수가 있어서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음을 소음으로 잡는 방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원천적으로는 그 소음이 처음 발생하는 곳을 좀 잡는 방법이 좋다라는 말씀으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였습니다.